여당이 총선에서 이제 참패하면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관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모들이 줄줄이 줄사퇴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제 금방 후임자 임선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고심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 뭐 후보자나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자 이렇게 이름만 거론되고 확실히 뭔가가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총리 후보자로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쭉 나오는 이름들 보셨을 때 좀 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2년 전에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인선할 때도 아주 절대적인 요소 야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자기들이 국무총리 시키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답니다. 네. 따로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니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을 이렇게 쓰면 네. 그 임명 동의에서 부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도 여서야 되고요. 네. 혹시 늦어져서 22대 국회 해도 여서야 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명 동의를 해줘야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 이름은 그런 맥락에서 네.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임명 동의를 염두에 두고 인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비밀리에 이재명 대표한테 좀 물어본다든가 뭐 좀 아니면 뭐 메신저를 넣어가지고 좀 감을 잡아본다든가.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랑 지역구에서 붙었다가 패배를 했죠. 그다음에 뭐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뭐 이상민 장관, 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치인을 비서실장에 앉히겠다.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 한 두세 번 소리를 지른다는 거거든요. 바락 화를 내고. 요즘에도 꾸준히 그러고 계신 지금도 건가요? 꾸준히. 네. 자, 그럼 비서실장을 정치인을 쓴다는 의미는 네. 뭐 같이 맞고함을 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고함 칠 때 잠깐 도망갔다가 네. 다시 가서 좀 들이밀 정도의 배짱이 뭐 있는 데거나 네. 있다거나 아니면 정부로 심지어 사표 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좀 협박을 할 정도. 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채경화 기자가 얘기한 그분들은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 아부의 귀재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니 양재원 의원은 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뭐 후보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뭐 감동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막 소문을 냈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뭐 엄청난 그 기술이 있죠.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귀를 탁 붙잡은 사람이고 뭐 모두 깜짝 놀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충암고 후배. 네. 아니 이분은 이태원 참사 때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짜증이나 죽겠는데 네. 무슨 비서실장을 시킨다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누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네. 언론에다 살짝 이름을 흘려본 모양인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말도 안 거론되는 것조차도.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네. 아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네. 저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해왔던 대표적인 비윤계인 뭐 하태경 뭐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총리로 유승민 전 의원 뭐 기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도 나오는데 혹시 새로운 인물 가능성 있을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을 쓴다는 게 그 보통 어떤 그 용기, 네, 결심, 뭐 이런 게 결심? 필요하군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비서실장,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키고 네, 그게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보통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걸 기대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하태경, 유승민 이런 분들을 시키면 참 뭐 좋기는 해요. 네. 그런데 과연 시킬 수 있을지. 평생 누구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안 들어보고 특히 아랫 사람들한테 네. 그랬던 윤석열 검사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안 시킬까? 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분들 외에 혹시 새로운 인물 떠오르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고요. 다만 정치인 출신을 써야 한다라는 공감은 있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실 안팎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기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보수 언론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었죠. 16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물 좀 마시고. 물을 마셔야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였군요.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무슨 네. 인공지능이 쓴 것 아니에요. 이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혼 없는 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책경화 기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더 낮은 자세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낮은 자세였어요? 유연한 태도로? 네. 지금까지 유연했나요? 더 유연하겠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너무 좀 뭐 오만했다라든가 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혀 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네. 또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 지금까지 소통 많이 했어요. 보다 많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네. 건지. 마치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니 좀 더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최선을 많이 다했다는 한다. 표현을 썼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내가 못 따라갔다. 네. 최선을 다하다니 지금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오늘 국내 모두 발언만 보면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정기조 전환의 가장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게 과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거냐 말 거냐 요 부분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결국 만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만날까요? 아니면 안 만날까요?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네. 진짜 만나기 싫을 텐데 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가 정책경화 기자한테 묻고 싶은 그런 대목이. 저는 만날 거는 같습니다. 만나도 네. 뭐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겠죠. 네. 뭐 협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네.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지금 국무회의 발언 보면 만나도 뭐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레임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성한영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국정 운영 방향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꾸는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건 사실 정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토요판 막전 막후에도 기사를 좀 썼는데 네. 몇 분한테 이제 전화도 좀 받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정권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운 정도면 그냥 정권의 절반 정도만 갖고 네. 나머지 정권의 절반은 그냥 민주당에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연정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어차피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아예 민주당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을 해달라. 오. 그럼 내가 그 사람 임명 동의하면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네. 의결하면 되는 거죠. 찬성으로. 그래서 국무총리. 그다음에 장관의 절반. 네. 장관의 절반. 그러니까 외교안보는 주로 이제 대통령 쪽이니까 그쪽은 내가 좀 주로 챙길 테니까 네. 경제를 비롯해서 뭐 국내 이런 분야는 민주당에서 장관을 시켜라. 네. 이런 정도 과감한 발상.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썼더니 아니 무슨 소설을 썼냐? 이거 소설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루어진 뭐 이렇게.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97년 네. DJ 피연합이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은 김대중, 국무총리는 김종필, 네. 장관을 딱 절반씩 갈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교안보는 이 김대중 대통령 쪽, 그다음에 경제 분야는 자민련에서 장관들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연정 체제로 외환위기 극복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전반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해봤는데 이거는 거의 평생 정치를 한 이 정치인들만이 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무슨 얘기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알아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한겨레 신문 월요일치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임기 1년 줄이고 네. 2026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 4년 중임제로 하자.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신 임기 1년 줄여라. 네.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 네.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대연정 카드나 아니면 개헌 카드 둘 다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총선 다음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15일 중진회동을 일단 해서 전당대회 전까지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마 당선인 대회를 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거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약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우리 좀 안정기를 갖고 난 다음에 좀 추후에 좀 늦게 하자 이런 이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행정부는 대통령이 뭐 일단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뭐 서둘 이유는 없어요. 네. 뭐 국민의힘 대표를 빨리 뽑아야 무슨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워낙 참패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수습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비윤석열, 뭐 네.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 네, 김태호 뭐 등등. 김태호 네. 이런 분들은 빨리 하자 그냥. 네. 물론 이제 그분들 자체가 당권에 좀 욕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망했을 때 나한테 이제 차기 대통령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녹화하는 이 시간에 이제 당선자 총회 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하자라는데 대략의 공감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전당대회 시기는 아마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8월 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선자 총회에서 오늘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워낙 좀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좀 더 뭐 당 고문들이라든가 원로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결정을 할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방금 말씀하신 게 6월 말 빠르면 6월 말 아니면 이제 8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기 당 대표로 이제 눈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김태호 의원 주로 비운계 의원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번 이제 총선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철규 의원, 친윤계 의원들도 다수 이제 공천을 받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쪽 세력도 아직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 대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 또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 또 이른바 보수 신문에서는 이번 선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으니까 네. 친윤들은 좀 뒤로 물러나라. 이게 이제 압도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내가 뭘 잘못했냐. 또 이른바 친윤석열 의원들도 이거 한동훈 때문이다. 위원장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친윤석열, 네. 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 이른바 비윤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 의원들 그들 네. 하고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좀 볼만한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가늠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입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 말고 여러 가지 뭐 특검이 있긴 한데 일단 이 최상병 특검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이번 5월 2일에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특검법이 통과가 될지 그다음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부권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이 이거 특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하라는 겁니다. 네. 이거 안 했다가 참패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건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네. 특검하고 네. 그런 명령을 총선을 통해서 내린 겁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네.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망하는 거죠.